한국인들은 참 다양한 위장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위장 장애로는 체하는 증상 들 수 있는데요. 급하게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매 식사 때마다 이유 없이 체를 하게 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툭하면 체하는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모를 위장장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툭하면 체하는 증상에 대해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체하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먼저 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예전에는 위가 단순히 밥통이라고 해가지고 밖에서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되기 편하게 쫙 반죽을 해줘서 그 다음에 소위당에 넘겨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소화기관으로 생각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물질, 즉 음식이 몸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오래 머무는 것이 바로 이 위인데요. 이 안에서 여기에 대한 이 음식물에 대해 분석도 하고 면역 처리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유용한 음식물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는 곳이죠. 네. 따라서 이 장기는 가장 건강하고 예민해지고 그러한 아주 훌륭한 스마트한 장기가 되어야 하는 곳이죠. 밥통이라고 좀 멍청한 뜻, 바보 같은 뜻을 갖고 있던 그런 네.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체하는 증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체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체했다는 것은 곧 막혔다는 뜻이죠. 툭 막혔다. 막힐 체자를 쓰잖아요. 위와 아래의 그 기의 소통이 막혔다. 즉, 들어온 음식물이 더 이상 소화가 되지 않고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정체된 현상인데요. 이는 곧 위의 기능이 정지됐고 위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경련이란 건 곧 우리가 쥐가 났다고, 근육이 쥐가 났다고 할 때 경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온몸의 피가 위가 더 이상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위에 다 모여서 위가 꼭 쥐가 났듯이 꽉 뭉치는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몸의 피가 위에 다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손발이 차가워지고 얼굴도 창백해지고 그리고 식은땀도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체했을 때 손끝을 따잖아요. 이 손끝을 따는 것이 이런 경련을 푸는 아주 과학적인 인간요법인데요. 예, 우리가 물이 잘 안 빠질 때 물꼬를 튼다고 하듯이 우리 위에 피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초의 한 경맥 여기 저기거든요. 양면경의 경맥을 살짝 따줌으로써 그 물꼬를 따주면 거기에 몰려있던 피가 풀려서 나아질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민간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위가 계속 거기 뭉쳐져 있기 때문에 복통이 발생을 하고 영치가 항상 답답하고 그득하며 또 음식이 오래 머물리면서 이것이 토를 하거나 역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이 막힌 증상, 이 체한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체하는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즉 위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 중에서 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체한 증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과식을 한다든지 폭식, 급하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차가운 음식, 불량식품 등 이런 몸에 위에 무리를 주는 그런 음식이 들어왔을 때 위는 더 이상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뭉치게 되고 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위 기능이 떨어지시고 위가 뭉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게 뭐 급하게 먹질 않았지만 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가요. 마지막으로 위의 점막세포가 깨져 있는 우리가 즉 내시경상에서 보는 뭐 궤양성 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서양의학적 위염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체기 즉 체하는 증상이 많이 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 전체의 이상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체기가 발생하는데요. 네. 삼겹살 1인분을 먹고 체하시는 분하고 3인분을 먹고 나 멀쩡하다는 분 둘 중에 어느 분이 더 건강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체하신 분이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삼겹살을 한 사람이 3인분을 먹었을 때 그게 과연 내 몸에 좋은 작용을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1인분을 먹었을 때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당뇨나 비만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는 이 위 안에는 굉장히 예민한 신경 조직이 있는데요. 이렇게 과식을 하게 됐을 때 이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은 내 위는 비록 버틸 수 있겠지만 이 몸의 이상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신경체제가 뇌하수체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위에서 더 이상 과식을 하게 되면 안 되겠구나 거기에 인식을 해서 위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위가 뭉치게 해서 더 이상 음식을 못 섭취하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네.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먼저 기분이 좋아지듯이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 신경체계가 일종의 코드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야만이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마음을 놓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돼서 계속 그 음식만 탐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빨리 치료를 해야지 더 놔뒀다가는 아주 큰 중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경성염도 이런 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체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유 없이 체하는 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예. 우리가 체하는 증상을 봤을 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체하는 경우는 그거야 뭐 당연히 식욕을 조절하면 되겠지만 네. 그렇게 잘못된 식습관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체하는 이런 툭하면 체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음식을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식욕 부진도 일어나고 음식을 잘 섭취를 못해서 기력도 저하되고 생활 리듬도 깨지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도 발생해서 아예 네. 생활 자체가 아주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위 내에 음식이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역류성 위염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 중에 첫 번째 툭하면 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유전적으로 위 기능이 약하고 떨어지신 분들은 그냥 일상생활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체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위가 타고난 것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소식을 하고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오래오래 씹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런 분들이 너무 자신이 체중이 약하다고 낮다고 네네. 과식을 하잖아요. 이게 절대 살로 가지 않고 되려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위장에 무리를 줘서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툭하면 체하는 증상 중에 어떤 환자분들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상에 보이는 이 위장 점막세포가 깨진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위염이나 위궤양, 내시경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잘 체하게 되겠죠. 예, 이런 분들은 일단 내과에 가셔서 그 위장에 대해서 점막세포를 살릴 수 있는 내과 약을 복용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식이요법도 해야 하고 아주 심하신 분들은 소위 요즘 유행하는 뭐 헬리코박터균을 좀 잡는 것도 그러게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중증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삼겹살 3인분을 먹어도 네. 체하지 않는 그런 분들 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저희 병원에서 주로 많이 보는 이 담적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담적병은 위장 자체의 신경 체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계속 먹었을 때 이 위 외벽에 두꺼워지고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위가 굳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의 기능 자체가 정지돼서 이런 분들은 얼굴이 뭐 창백해진다든지 네네. 손발이 차가워진다든지 일반적인 체기 증상이 낫지는 않은데도 음식을 먹으면 항상 속이 미식거리고 더부룩하면서 토하고 싶고 뭐 역류도 일어나는 이런 체기의 증상을 마련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위 외벽에 그 찌꺼기들을 싹 걸러주는 한약을 투여를 해야 하고 이렇게 굳어져 있는 위를 풀어낼 수 있는 침, 뜸, 아로마 등의 그 한방요법으로 위 외벽을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 외에 또 아까 3인분을 먹고도 위 이상이 없고 네네네. 몸이 계속 살이 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되려 병원을 찾지를 않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 신경체계가 너무 마비가 되고 아예 체하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과식을 하게 돼서 비만이 되고 대사성 기질환이 생기고 당뇨나 고혈압, 심지어 이제 뇌혈관 질환까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체기를 느끼는 환자들보다 더 위험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과식 때문에 체하는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몸 전체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체계라는 걸 알게 됐네요. 규칙적인 식습관과 소식 생활이 건강을 찾는 지름길이라는 것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저희는 권수현 원장과 함께 툭하면 체하는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